자, 3번 문항은 대학 자율문항이죠. 이거는 뭐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이 3번 문항은 네네. 대학 자율문항이다 보니까 3번이 있는 대학도 있고요, 없는 대학도 있고요. 그 자체가 선택인 거죠, 대학에? 네. 네네. 그리고 또 3번 문항이 모든 대학교가 다 동일한 걸 이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 대학들이 이제 물어보고 있는 3번 문항과 네네. 관련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를 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걸 주로 물어보나요? 3번 문항에서? 일단은 먼저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번 문항 같은 네네. 경우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 독서 네. 활동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 외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많이들 물어보는 형태가 이제 우리 대학 학과에 왜 지원했는지, 동기? 왜 지원했는지, 그래서 이걸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원 동기랑 뭐 어떤 노력, 우리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같은 그러니까 거. 우리 대학, 네. 우리 학과, 그러니까 지원 모집 단위 대학 네네네네. 질문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대학들이 뭐 경희대라던가 아니면 국민대, 뭐 동국대, 연세대 등 여러 대학들이 있고요. 네. 세 번째 이제 유형으로는 네. 이제 대학 입학한 이후에 어떤 학업과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근데 이런 학업 및 진로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해당하는 대학이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네. 광운대라던가, 광운대. 서울시립대라던가, 네. 뭐 성신여대, 순실대, 뭐 이런 여러 대학들이 여기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자율문항이 이제 4번으로 가 있고 3번 문항이 뭐 학업 계획이나 진로 계획이 한번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쓰는 대학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뭐 지원 동기나 지원 학교, 학과에 대한 노력, 그리고 어떤 뭐 특수성 있잖아요. 대학마다 교대 같은 경우는 뭐 교사에 대한 어떤 그런 역량이나 이런 걸 물어보는 것처럼 각 대학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직접 잘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네. 자율문항이 있는지를 네네.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자율문항이 네.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작성을 하셔야 되세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평가를 할 때 보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3번 문항 이제 네. 읽으려고, 그러니까 기존에 4번 문항이었죠, 자율문항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읽으려고 보면 아무것도 작성이 안 되어 있는. 왜요? 뭐 그 학생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 자율문항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실수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작성이 안 되어 있는 학생도 있고요. 네. 또 그걸 열심히 읽다 보면 다른 다른 대학 명칭과 다른 대학 학과 명칭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네, 명칭이 다르게 작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원대 지원했는 학생인데 자기소개서 다른 대학명이 그렇죠. 있다고요? 우리 대학에 없는 학과를 작성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성의가 좀 있어가지고 복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 좋은 인상을 주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좀 그래도 그런 건 좀 끝까지 어차피 6개인데 그 중에 자기소개서 들어간 거 한 4개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좀 꼼꼼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학생들이 좀 꼭 체크해서 네. 그 대학에 맞춰서 작성할 필요성이 있는 게 만약에 이렇게 앞에 케이스처럼 작성을 하지 않는다라던가 아니면 다른 대학교, 다른 학과 명칭을 작성하게 되면 여튼 평가자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는 없어요. 좋은 인상만 좋은 인상 주지 않는다. 그걸로 끝나면 다행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학생이 과연 우리 학교에 지원해서 합격하면 단일 학생일까라는 의문점도 들겠죠. 애교심이 없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이 학생이 앞에 자기소개서 내용을 썼는데 과연 이 학생이 진정성이 있는 건가라는 것과 아니면 다 이상해 보일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왜냐면 기본적인 걸 안 지켰기 때문에 이 학생의 성실성 부분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어떤 회사 지원할 때도 다른 회사 이름 적진 않잖아요. 되게 간절함이나 진정성이나 진학 의지가 좀 보여야지. 그럴 거였으면 꼼꼼히 진짜 글자 하나하나씩 다 챙겨볼 것 같은데요. 저는 띄어쓰기까지. 그래서 학생들이 좀 꼭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 대학에 3번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 3번 문항에 이제 문제가 출제 이제 그 물어보고 있는 내용에 맞춰가지고 네.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3번 문항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기억에 남는 사례나 뭐 더 꿀팁 같은 것 좀 있나요? 3번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학교마다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게 다 다르다 보니까 사례라고
좀 예를 들어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제가 좀 학생들이 참고하기 좋은 네. 팁 하나를 좀 안내를 할까 네. 합니다. 일단 자율문항과 관련해서 대학들이 많이 물어보고 있는 이제 문항이 앞에서 말했던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뭐 지원 동기, 그 노력 사례, 그리고 뭐 학업 계획, 진로 계획. 진로 계획 이런 걸 이제 물어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문항을 작성할 때 그 이제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의 학교 홈페이지라던가 홈페이지. 아니면 학과 홈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커리큘럼이라던가 네네. 아니면 그 대학 뭐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좀 참고해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대학에 맞춰서 그 특성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그런 거가 될 수 있겠는데, 이건 근데 너무 학생들이 다 홈페이지는 하는데 학생들은 여러 명이니까 같은 내용이면 어떻게 해요? 너무 비슷한 내용이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단 기본 전제가 나의 진로맵, 로드맵, 이 로드맵에 맞춰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제시를 하는 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거겠죠. 내 얘기를 써야 되니까. 네네, 써는 건 맞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거겠죠. 내가 고등학교 학교 활동이나 생활 중에 관심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게 이 대학교 학과에 있는 뭐 어떤 커리큘럼 상의 연관을 지어가지고 이걸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눈에 띌 수 있겠죠.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럼 그걸 연관시켜가지고 나는 입학한 이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학업적인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읽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자기 경험이랑 우리 대학에 대한 애정이 많이 느껴진다. 오면은 얘는 진짜 등록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 그런 게 뭐 느껴지시나요, 막? 아무래도 이 학생은 우리 대학교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구나라는 거는 어필이 네네. 확실히 될 수 있겠죠. 네, 이게 아무래도 평가자는 네네. 평가를 할 때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 생활에 만족을 하면서 네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성장하고 이제 발전할 수 있는 학생을 뽑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관을 시켜서 작성을 하게 되면 분명히 평가 항목 중에 있는 뭐 진로적 합성이라던가 발전 가능성에도 네. 어필이 되겠지만 우리 학교에 대한 네. 이제 만족도라던가 애교심 뭐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같이 어필할 수 네네.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진짜 이렇게 보다가 진짜 너무 잘 쓴 거예요. 자기 얘기도 잘 쓰고 우리 뭐 강원대학교 어떤 학과에 지원하고 싶어하는 것도 정말 홈페이지에 우리 대학의 인재상이나 역량을 썼는데 그거와 부합하는 내용들을 다 썼는데 마지막에 땡땡 대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 대학명이 틀렸어.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실 것 같아요, 신 선생님? 그러니까 이 학생 이미 작성했으니까 학생 입장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없고 이제 평가자가 이제 그걸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만약 신 선생님 평가자라면 그렇게 학생이 작성한 거 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건 이제 앞에 내용이 다 광운대 내용이 맞다면 정말 실수구나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한번 생각을 하겠죠. 생각? 이게 다른 대학을 썼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 학생은 탈락, 뭐 합격이 아니야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치. 네, 이제 평가 항목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걸 맞춰서 쓰니까 뭐 예를 들면 신 선생님이 그 학생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으면 언제 면접에 올릴 수는 있겠죠. 면접에 올려가지고 물어볼 수는 있겠죠, 신 선생님이. 일단은 이건 되게 기본적인 상황이어서 저는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꼭 이런 거는 마지막에 검수를 하고 몇 번이나 읽어보고 수정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해가지고 열심히 다 맞춰서 썼는데 네. 뒤에 요걸 하나 놓쳐가지고 안 좋은 인상을 주면 좀 본인 스스로도 좀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진짜 가고 싶었던 학교였는데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무성의에 썼는지 그런 거를 좀 많이 하시다 보면은 보이실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요새는 이제 요새는 학생들이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렇더라도 학생들이 이런 거는 꼭 체크를 네. 해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번 문항은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맞춰 쓰는 거. 그리고 홈페이지를 꼭 참조하시라는 거고, 어떤 마지막까지 실수 없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뭐 팁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문항별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 안내하고 싶은 하시고 싶은 마지막 뭐 선생님만의 꿀팁
뭐 이런 것들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평가에 있어서 핵심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장. 네,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했고 또 이걸 바탕으로 네. 우리 대학교 입학한 이후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언제 평가를 하는 거죠, 학생들한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그런 나의 네네. 역량, 성장을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어필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다라고 했을 때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설득하는 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평가자를 설득할 수 있게끔 쓴다 뭐 이런 것들. 네, 그 내용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내 성장과 역량을 난 이런 학생이요라고 평가자를 설득할 수 있게 쓰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잘 썼는지 네. 뭐 이런 글쓰기 네. 평가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앞에서도 예를 들었던 거는 절대 정답은 아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내 거와 시켜서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두 가지 키워드 성장과 역량,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1번에서 3번까지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나의 성장과 역량 그리고 그것을 문항의 의도에 맞게끔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잘 배운 건가요, 제가? 네, 잘 배우셨어요. 네네. 또 아까 말했던 것 중에 하나 더 붙이면 네. 언제 그런 나의 성장과 역량을 보여줄 때 좀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내 과정 속에 내가 느낀 점, 뭐 느낀 점. 동기 아니면 행동했던 이유, 뭐 가치관, 이런 철학 이런 것들까지 다 녹여내서 좀 평가자들을 좀 더 네네. 설득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네.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학생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가 오늘 장소를 이동해서 지금 출장 나와서 강원대 인근으로 저희가 출장 나와서 같이 찍고 있는데 다음에도 이렇게 한번 좀 저희가 가깝게 찾아가서 강원대학교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고 뭐 또 좋은 말씀 이렇게 학생들 부담을 완화시켜 주실 수 있는 선생님만의 꿀팁 좀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시면 제가 잘 네.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